17장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14, 15, 16은 뭐에 관한 것들이 나왔냐면 계속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 자본의 비용, 이것은 그 부채의 비용과 자기 자본의 비용 등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을 했었고, 그러면은 그 부채와 자본, 자기 자본의 조달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15장, 그다음에 16장은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비율로 가지고 있느냐, 부채가 맞느냐, 자기 자본이 맞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16장이었습니다. 이 17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에서 이제 넘어가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기업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수익이 생겼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의 사이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업은 돈을 벌었을 때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부채를 제공한 채권의 투자자들, 뭐 혹은 은행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자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주주에게 무엇을 돌려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이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제목의 한글 이름은 배당 정책으로 되어 있지만 꼭 배당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챕터 이름은 Pay Out Policy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배당을 포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환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것, 이 분배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업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을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배우게 될 예정이고, 그 논리의 흐름은 요 앞에 16장과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어떻다. 이제 16장에서 자본구조의 무관련성을 배웠듯이 이제 이론적으로 먼저 배당 정책 또한 무관련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16장에서도 자본구조가 현실에선 중요한 문제가 되듯이 17장에서도 왜 배당 정책이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어떤 점들을 신경을 쓸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서 더 좋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저희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배당과 이름이 매우 유사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 주식 배당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목표는 이제 배당 정책의 무관련성,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 요 현실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먼저 배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당은 영어로는 디비던드인데, 이거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배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의 경우에는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얼마 이렇게 정해서 주게 됩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재무 관리 부분을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배당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과 채권의 차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주식은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채권은 부채가 되는 건데,
부채와 자기 자본의 차이는 뭐냐? 부채는 남의 돈, 자기 자본은 우리 돈을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은 투자자가 주주가 되어서 이제 주주라는 것은 우리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의 투자자는 채권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결국 남이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채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돈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정해진 이자를 약속한 대로 주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주주가 되는 이 주식 투자는 나도 너와 한 몸이 되겠다.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도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대가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배당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내가 샀을 때 직접적으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배당이고, 반면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자, 이제 그 이표에 해당이 되는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이자는 정해진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자를 주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 주자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배신이고 그것은 법의 위반이고 계약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배당은 약속이 아니에요. 배당은 우리가 혹시 잘 되면 줄 수도 있다의 가능성이지 준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항상 줄 수도 안 줄 수도. 그래서 기업이 배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한테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이 회계적으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절약해주는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배당은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순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이 있고 없고 자체가 기업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이 먼저 결정되고 모든 것을 지불한 후에 우리가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개인 세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배당을 주주가 받기까지 기업이 먼저 이익을 창출하고 법인세를 지출하고 그 남은 것 중에 순이익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배당으로 받으면 그 개인은 배당 소득세를 또 낸다. 그래서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까지 이 세금을 2번 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이중과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업 또한 법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 인격체가 있으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인격체가 다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또 다시 한번 그 새로 이익을 얻은 주주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원리에서 이제 배당을 받은 사람들은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그 특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은 약속된 것이 아니었고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처리된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나누어 주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앞으로 나올 내용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배당을 실제로 준다 하면은 어떻게 주게 되느냐? 이 배당을 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영자가 우리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배당을 얼마 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는 오케이 그렇게 하자 라고 배당을 주자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의를 합니다.
이거를 배당 선언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언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당을 실제로 주는 날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배당 지급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배당을 주기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은 보통 총학 이런 데서 우리 시험 기간 잘 보냅시다 하면서 간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간식을 언제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줄 서서 이렇게 그걸 기다리는 모습들을 좀 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얍삽이들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줄 서서 이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줄 서가지고 안 받았냐 또 받으면은 안 되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체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배당을 받는 것도 주주들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줘야 됩니다. 누락이 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그와 동시에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누가 배당을 받을 것이냐라는 명단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현실의 주주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지금 주겠습니다 하는 날에 바로 정리를 해서 바로 줄 수가 없겠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확정하는 날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배당 지급하기 예를 들면 일주일 전 뭐 이런 식으로 며칠에 주주인 사람을 체크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식을 그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날에 그 하루 차이로 약간의 희비가 갈리게 돼요. 내가 이 배당 기준일 딱 정각이 딱 되는 시점에 내가 이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전부터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배당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주식을 샀는데 이 명단이 작성된 직후에 사면은 나는 그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명단에 없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희비가 갈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자, 어떤 기업이 실제 배당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사회가 결의를 해서 그걸 발표한 날은 1월 15일이에요. 근데 얘네가 배당을 주기로 한 날은 2월 16일입니다. 근데 그 명단을 작성한 날은 1월 30일, 그러니까 2월 16일에 약 2주 전에 이 명단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1월 29일을 기준으로 내가 1월 29일까지 주식을 사면 1월 30일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월 29일이 넘어서 주식을 사면, 그러니까 1월 30일에 주식을 사면 이미 명단은 그 전날 주주 명부를 보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하루 차이로 이게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날이다 해서 요거를 이 명단 작성하는 날 그 전날을 익스 디비덴드 데이트라고 부릅니다. 배당,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배당 락일이라고 부르는데 배당 락이라는 것은 떨어질 낙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붙어 있고 떨어 있고가 이날 결정이 된다. 내가 주식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날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 락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배당 락일까지 주식을 사면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받는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루가 지났다. 배당 락일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을 사면 이번에 받는 요 플러스 알파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전날의 명단 작성에 스캔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날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사는 거랑 그 다음날 주식을 사는 거에는 천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날까지 사면은 나는 배당까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날 사면 이제 더 이상 배당을 못 받아. 그래서 요 전날까지는 주식의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이 지난 그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는 배당을 못 받는 만큼을 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가는 배당락일까지 하고 그 다음날 즉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차이는 이론적으로 배당의 값어치만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2주 안에 요 뭐 1달러다, 주당 1달러다라는 배당이 있다면 이때 샀으면 1달러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날 사면은 요 1달러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배당을 못 받는 만큼 깎아줘야지 정상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요 배당의 크기만큼 주식의 가격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차이를 우리는 또한 배당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주가가 배당을 받고 안 받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를 우리는 배당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배당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거를 다 손으로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배당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내가 주주라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락일 전에 내가 주주라는 것을 이 기업에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내 주민등록 이제 주소를 남겨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이제 실제 배당을 주는 때가 되면은 그거를 찾아가서 줄 수가 없으니까 우편으로 배당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받는 사람은 이제 편지 안에 이제 달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는 증권사에 자동으로 연결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증권사로 주식을 사면 자동으로 이제 증권사가 이러한 일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내 계좌에 이제 배당일 받는 날에 내가 희망한 만큼 이제 배당이 딱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편리해졌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배당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 봤으니까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해 봅시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에요. 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이익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이 이 기업의 주인이고 주주들이 이 주식을 산 이유는 내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기업이 잘 되면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당을 지금 올해에 줄까 말까라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정보를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순이익이 있으면 순이익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 배당금으로 쓰이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잉여금의 이제 증가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배당으로 주자. 두 번째, 잉여금으로 남겨두자라는 건데 그러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잉여예요. 이익 중에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retained, 남기다 해서 이제 retained earning인데 이 남겨진 이익은 어디를 위해서 쓰이게 되느냐? 이 아낀 돈은 내년, 내후년 우리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지금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이거를 지금 1달러를 주느니 우리가 한 3년 정도 더 열심히 해서 1달러가 아닌 5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즉시 줄 거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거냐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 정책은 본질적으로 지금이냐 나중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민 또한 이제 이론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배당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100%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년, 2년 이렇게 앞으로 2년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이제 $10,000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00%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연도에 100% 이제 모든 현금을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요 $10,000를 1000개의 주주에게 1000주의 주식 수만큼 1000주로 나누어서 주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1년 후에 $10, 2년 후에 $10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로 따졌을 때 내가 이 주식을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가치, 밸류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0의 현재 가치, 2년 후 $10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7.36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2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3년 후, 4년 후 이렇으면은 그 3년 후에 받을 배당, 4년 후에 받을 배당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우리 기업의 주가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주식의 값어치가 유일하게 1년 후에 받는 배당, 2년 후에 받는 배당 이것만으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주가는 17.36 딱 그렇게만 돼야 되지 이거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000주가 있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자기 자본의 가치는 1000주 곱하기 이 17.36달러짜리 이 주식 계산해 보면은 17,360이 되고 현재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의 가치가 그대로 기업의 가치가 되어서 이 기업의 가치는 17,360이 됩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50%씩 배당을 주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50%는 배당으로 줘요. 하지만 나머지 50%는 이익 잉여금으로 해서 한 번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차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얼마를 받게 되느냐? 첫 해에는 $10,000 중에 50%인 $5,000를 주주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0주로 나누어서 주니까 주당 $5를 받게 돼요. 하지만 나머지 $5,000는 2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주고 넘겼으니까. 자, 그러면 2년 차는 그 동안에 이제 $5,000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동안에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더 늘렸을 거다. 그래서 똑같이 10%의 지금 이익을 창출을 했다. 지금 이자율이 10%니까 라고 한다면 이 $5,000가 추가로 생기고 이제 2년 차에 생기는 $10,000가 또 있기 때문에 2년 차에는 사실은 15,000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럼 그것을
15,500이 되는 거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1000주로 나누어서 주니까 두 번째 해의 배당은 15.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주가는 요 1년 차에 받는 5달러와 2년 차에 받는 15.5달러의 현재 가치로 계산이 될 것이므로 현재 주가는 15달러, 15.5달러 그리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17.36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지금 17.36가 아까 봤던 숫자인데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요 17.36달러에 1000주를 곱해서 나온 17,360이 된다. 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론이 나왔는데 처음에 첫 해에 나온 요 배당금을 100% 다 주던지 아니면 50%만 주고 나머지 50%를 아껴두었다가 재투자를 해서 늘려서 주었던지 결과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똑같이 17,360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기업이 배당을 무리해서 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버해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첫 해에 110%를 주면은 이제 이번에는 110%를 준다라는 것은 10,000달러에다가 1,000달러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1,000만큼을 땡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을 내서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식 이 1000주로 나누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 11달러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땡겨서 주기 위해서 오버해서 줬으니까 돈이 없는데 줬으니까 그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빌려서 줬다. 그럼 어디서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빌려서 줬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그 돈을 갚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돈 땡겼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이제 얼마만큼? 이제 1000에 10%를 이자까지 줘야 되니까 1100만큼 줄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8만 중에서 1100이 떨어진 8900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1000주로 나눠서 주니까 8.9를 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땡겨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주가를 계산해 보면 첫 해에 11달러, 두 번째 해 8.9달러 계산해 보면 똑같이 또 17.36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땡겨서 줬는데도 여전히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동일한 결과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주가가 변화가 없고 기업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100% 주던지 50% 주던지 심지어는 110%를 주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주는 동일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동일한 배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1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기업이 요 상황이었는데 원래 최초에 예상됐던 상황은 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3번 상황으로 변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10, 10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서 받는 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이번에는 11을 주고 나중에 8.9를 줄게 라고 약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당 10달러가 아니라 11달러를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11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실 처음에 그냥 딱 받고 싶었던 것은 10달러씩 10주 해서 100달러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기준에서는 10달러의 꽁돈이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축을 하지 말고 주식을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7.36짜리 주식을 사는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면은 그 10달러짜리 만큼 주식을 샀으니까 그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서 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 주식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또 배당을 추가로 받으면은 사실 두 번째 해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에서 받는 그 배당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내가 추가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요 11달러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요 100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원래 이 사람은 이번에 10달러를 받고 내년에 10달러를 받고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생활비로 꾸준히 적당한 금액을 써가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땡겨서 배당을 주는 바람에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미리 돈을 많이 받고 나중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 사람이 그러면 그만큼 주식을 추가적으로 삼으로써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하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100달러를 생활비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조삼모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먼저 아침에 3개를 먹고 과일을 저녁에 4개를 먹는 거나 아니면 아침에 4개를 먹고 저녁에 3개를 먹는 거나 사실은 동일하다. 하루 동안 7개를 먹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분이만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요 배당 정책이었는데 이걸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그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상황대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Z라는 투자자는 처음에 요 상황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에 11달러, 두 번째 해 8.9달러 배당을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배당 정책을 1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첫 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던 주당 1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모자르는 1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즉 10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얘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리고 그거를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그만큼 주식의 숫자가 줄었으니까 이 배당으로 받는 그 금액 자체는 적어지지만 그 대신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배당은 이제 8.9만큼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11달러를 받을 거냐 아니면 똑같이 이거를 나누어서 받을 거냐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이 투자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배당 자체로 변하지가 않고 따라서 주가도 동일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든 간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배당 정책의 무관련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이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배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자는 배당을 받기까지 기업이 먼저 법인세를 내고 다시 이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내는 두 번 세금을 거쳐야지만 이 돈이 나의 계좌로 들어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에 따라 세금이 지금 현재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당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으면 그러면 나는 배당을 안 받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당을 받을 때마다 계속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반면에 배당을 내면은 주가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배당에 대한 세금이 적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러한 점을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미국의 연도별 배당을 준 기업의 숫자인데 보시면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배당을 주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갑자기 배당을 주는 기업이 확 늘어났어요. 왜 그렇느냐? 바로 요 2003년에 텍스 컷이 있었습니다.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배당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에서 주주한테 배당을 줄까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배당을 주더라도 주주들이 손해를 덜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이 배당을 갑자기 왕창 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알 수 있듯이 세금은 배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발행 비용과 관련된 건데 지금 아까 살펴봤던 요 예시에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00% 배당을 줄 거냐 아니면 50%만 주고 나머지 50%를 아낄 거냐. 근데 요 세 번째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친구예요. 내가 너한테 배당을 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님께 혹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선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친구예요. 근데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하면 그 증권의 발행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증권 주식으로 하든 아니면 채권으로 하든 아니면 은행에 가서 빌리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로 배당을 주면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해를 미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발행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을 너무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배당을 주다가 안 주면 안 되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로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실제로 내가 은퇴할 때 주식들에 많이 투자를 해두었다가 이제 은퇴 후에는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노후 은퇴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배당을 잘 주다가 갑자기 안 준다라고 하면은 재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번 분기 생활을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나서 그 기업한테 가서 따지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경영진을 잘라라 라는 식으로 이 투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집단은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배당을 최소한 주던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혹은 이왕이면은 배당을 가능한 많이 주자라는 그런 이유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배당을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 효과가 존재합니다. 배당을 주는 것은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뭐 한 달에 2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는데 갑자기 야 누구야 이제부터는 아빠가 용돈을 2배로 올려줄게 하면서 40만 원씩 주기 시작했다. 그럼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렴풋이 느끼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집의 사정이 좀 좋아졌구나. 아빠가 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20만 원 월 20만 원 용돈을 받고 있던 사람한테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누구야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용돈 10만 원으로 줄일 테니까 네가 아르바이트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많이 날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금을 주는 것은 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배당을 특히 잘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배당을 잘 주면 좋은 거죠. 근데 배당을 주다가 안 주면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야 얘가 이 배당을 못 줄 정도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익이 많아서 배당을 줬는데 적어도 최소한 지금 이제부터는 배당을 안 준다라는 얘기는 그 이익만큼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기업이 안 좋은 상황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당이 변하면 주주들이 이제 눈치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야, 이 기업이 뭔가 이상한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꾸준하게 배당을 줄 거면 꾸준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을 주려면 내가 처음부터 아예 배당을 최소한으로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기분의 문제인데 어떤 때는 용돈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안 주면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원래 용돈을 10만 원 받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세 달 받은 거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지만 기분이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주다가 안 주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다.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와이프의 사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지난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이제 저희 외가 쪽에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은사에서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그 사촌의 그 와이프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와이프는 벌써부터 오면은 곤란한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나중에 이제 오다가 가정 이 행사에 참여를 하다가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하면은 얘가 이상해졌다, 뭐 성격이 나빠졌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도 배당을 주다가 안 주면은 야 기업이 뭐 경영자들 어떻게 했네, 뭐 얘네가 지금 못하고 있네 이런 왈가왈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애초부터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배당을 조금 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야 안 준다고 욕을 먹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 정보 효과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최대한 낮은 비율로 꾸준히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은 마지막은 요 고객 효과인데 이거는 그 특정 내 주주들이 어떤 성향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주식 투자자가 있어요. 이제 나이로 따져보자면, 연령으로 따져보자면 여러분들 같은 20대 투자자도 있을 거고 30대 투자자도 있을 거고 40대 투자자도 있을 거고 60대, 70대 고령층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쿠파,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뭘 들 수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 주식 가격 자체가 크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가 좋아요. 그게 더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은퇴가 가깝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고령층의 경우에는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내 자산 가치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들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주식의 특징이 다르고 배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애초부터 그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내 기업에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 주식을 샀느냐? 이 기업의 배당 정책이 괜찮다, 최소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배당을 많이 주던 기업이면 지금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당을 주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내가 이게 또 다른 기업은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안 주는 거 뭐가 어때? 괜찮아. 네가 성장만 많이 하면 돼. 앞으로 더 발전하는 기업이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주는 이 기업의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주주들은 현재의 나의 배당 정책과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이걸 확 바꾸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생각했던 암묵적인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야, 이거 변했다 하면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주식을 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지금 이미 주식을 산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의 배당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적당히 만족시키고 현재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당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배당을 많이 주든 지웠지만 적게 주든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지금이냐 나중이냐 조삼모사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의 기업의 경영자들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은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배당을 받을 때 이 투자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두 번째, 이 연금 소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갑자기 배당을 줄였을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느냐. 네 번째, 이미 우리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반발하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가능한 배당을 미리부터 많이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배당을 주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일관성. 내가 배당 정책을 막 함부로 바꾸는 것보다는 꾸준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